김태형 감독이 결국에는 강수를 빼들었습니다. 유강남 선수 1군 제외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주전 포수 유강남 선수 전격 1군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고쳐야 할 거는 확실히 고치라는 이 메시지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경기력 부진이 겹친 가운데 롯데 포수와 배터리 코치를 동시에 바꾸는 강수를 뒀는데 사실 최근 롯데자이언츠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투수진이겠죠. 이제 투수진이 흔들리는 원인이 사실은 이제 포수 안방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김태형 감독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로 잡아야 할 건 지금 고쳐야 한다라는 이제 판단. 이 수비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더는 미룰 수가 없다. 결국에는 유강남 선수 1군 엔트리에서 말소를 했는데 장은상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강남 선수의 수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드라든지 이런 부분 2군에 갈만 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정적인 장면, 요 주제를 저희가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은 결국 주말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김태형 감독의 그런 좀 라이브한 모습도 많이 미디어에 노출됐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유강남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릎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김태형 감독이 말하기는 일요일 날 말했을 때는 블로킹이나 네. 뭐 도루 저지에 관해서는 조금 재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지금 냈거든요. 네네. 왜냐면 리드에 있어서는 김태형 감독도 포수 출신이고 그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피치컴 쓰면서 조금 더 속도도 붙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사인 주고 피치컴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주는 네, 경우는 요즘에는 뭐 거의 맞아요. 없다 봐야죠. 정말 웬만큼 베테랑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정말 S급 양의지, 강민호 정말 이 정도 아니면 사실 벤치에서 사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수 리드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리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블로킹이나 도루 저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포수 개인의 능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2군까지 보내는 지금 결단을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유강남 선수가 무릎이 별로 좋지가 않고 롯데에는 지금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볼이나 땅으로 가는 투구를 잘 잡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수 컨디션도 지금 갑자기 전체 조금씩 흔들리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겹치면서 유강남 선수가 아무래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잡혀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무릎 수술을 또 이제 유강남 선수가 지난해 또 했잖아요. 이게 반월판 파열이니까 굉장히 또 큰 수술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뭐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는 맞지만 이게 또 완벽하게 회복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댓글에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강남 선수의 도루 저지율이 8.6% 35번 시도했을 때 3번밖에 또 저지를 못했다라는 거. 요거는 뭐 분명히 1루의 주자가 나갔을 때 투수도 좀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롯데는 유강남 선수 말소와 동시에 포수 정복은 선수를 또 1군에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배터리 코치였던 정상호 코치도 2군으로 내려갔고요. 그 자리는 퓨처스 소속의 백용원 코치가 계속 맡았습니다. 벤치 운영의 핵심인 김민재 코치 역시도 퓨처스로 이동해서 수석 코치 역할을 맡게 됐는데 단순한 이거는 뭐 포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전반의 구조를 정비하겠다라는 뜻. 이 정상호 배터리 코치까지 같이 내려갔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방점을 찍으라면 요 포인트에 더 방점을 찍는 게 맞죠. 선수의 1군, 2군 이동은 뭐 아무리 FA급 선수라고 해도 감독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런 경우도 사실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전급 포수를 내리면서 배터리 코치 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다시 재보강에 있어서 코치도 같이 가서 좀 다시 같이 재정비를 하면서 좀 짝을 맞춰라. 왜냐면 다시 1군에 와서 써야 되는 선수잖아요. 유강남 선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호흡을 맞추고 지도를 했던 정상호 코치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선수만 보내면은 좀 너무 그 총대를 선수한테만 지우는 게 있으니까 김 감독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있어서 메시지를 같이 잘 내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치도 같이 가서 공동 책임의 짐을 같이 지면서 반등을 같이 해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상훈 코치가 가서 책임감도 다를 수밖에 없죠. 와, 나 진짜 이제
얘 살려야지 해야 나도 된다. 올라가는구나. 나 진짜 이런. 지금은 누가 봐도 공동 운명체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강남이랑 같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같이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에게도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망고님께서도 사실상 정상호 코치가 유강남 선수 전담을 해왔어서 같이 책임지라는 의미일지도요. 이런 얘기하셨고요. 또 밑에도 유강남 5월 초까지 타격으로 버텼는데 타격도 한 달째 안 되는 데다가 선발도 무너지니 2군으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광봉님께서 김민재 코치는 2군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온다고 2군 파악 제대로 하라고 내린 걸로 알고 있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1군과 2군의 또 유기적인 지금 소통을 또 위해서 이런 이제 조치가 내려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타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까먹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54경기에서 타율이 2할 8푼 9리 4홈런에 19타점 OPS 0.84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격 성적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김태형 감독 수비 쪽의 기대에 못 미친다. 공수 균형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을 잡는 능력, 포구 능력이죠. 블로킹, 도루 저지 등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지난해 무릎 수술 이후에 움직임이 둔해졌다라는 이제 분석도 곁들였는데 볼배합은 뭐 아까 댓글에도 나왔습니다. 벤치에서 사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수비 기본기라든지 리드 능력은 선수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유강남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게 LG 시절에도 도루저지 솔직히 좀 안 좋았었죠. 블로킹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유강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프레이밍이었잖아요. 이제 존 바깥에 있는 공을 안으로 싹 끌어들여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능력이었는데 어떡하나? 이게 갑자기 ABS 전면 ABS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정말 손해를 많이 본 선수가 됐고 이랬을 때는 1군에서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블로킹이라든지 포구라든지 이런 보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을 더 갈고 닦는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하필 또 감독이 포수니까 네. 좀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훨씬 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는 거나 세세한 포인트로. 그래서 처음에 유강남 선수가 이제 가고 그다음에 김태형 감독의 조합이 완성됐을 때 야구인들 대부분이 근데 고위 분들이 참 그러더라고. 좀 김태형 감독이랑 잘 안 맞을 스타일의 포수긴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또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를 이겨내고 잘 스타일대로 맞추면 김 감독은 더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을 잘 이겨내면 유강남 선수가 아직 계약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요거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자기가 왜냐면 그 능력이 저는 없는 포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뭐 롯데가 무슨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눈 감고 투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등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감독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뭐 포수는 타격 조금 못해도 되고 수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완벽한 게 더 이 취향에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봐왔던 포수가 사실은 이제 양이 이제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강남 선수가 딱 이게 눈에 딱 들어오면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정환 선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로 좀 운이 없는 그런 케이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7년을 가면서 양의지를 거의 5년 넘게 썼어. 거기다가 또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알아서 선수단 관리도 자기가 다 해줘. 자기 성적도 알아서 내. 이러면은 진짜 감독하기 편할 텐데. NC 같은 시절 생각하면 5년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간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승을 했던 포수가 양의지 선수였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비교군이 좀 살벌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김태형 감독 유강남이 2군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강남 돕기 위해서 정상호 코치도 함께 내려보냈고 콜업 시점 미정이다. 준비 잘 되어 있으면 타이밍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변화가 없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확실한 변화 없으면 안 부르겠다라는 뜻으로도 또 읽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저는 이 유강남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아까 해주셨지만 그 생각도 들어요. 결국엔 롯데 입장에서는 안방 불안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한 만큼 유강남 선수가 이 한꺼풀 더 벗어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80억이잖아요. 네. 유강남 선수가. 근데 그에 준한 왜냐면 수술 과정도 있었고 공백기가 길었으니까 그거에 하는 소위 돈값을 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자기 계약 기간 안에 자기가 그 돈값을 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바닥 오브 바닥까지 온 상황이에요. 2군까지 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해야죠. 자기가 가치를 증명해야죠. 아직 어린 포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하고 나서 계약 뒤에 또 그 타이밍이 와요 FA가 그럼 또 노릴 수도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치를 올려놔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 FA로 영입한 선수들 그 대부분 있죠. 그때 당시에 왔었던 선수들이 이제 유강남, 노진혁, 이제 한현희까지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선수에게 정말 많은 돈을 썼는데 FA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다가 올 시즌은 유강남 선수가 좀 잘하는구나 이제 싶었지만 이런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 과연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 또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꼭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준 W님 이름만 들어도 하나는 3명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참 저희가 뭐 여러 번 또 말씀드린 문제지만 이 성단장님 그죠? 네. 그렇죠. 성단장님께서 성민규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이 공과 이 과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단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FA의 이 실패, 요게 사실상 지금 결정적인 이 해임의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사실상 타선에서 젊은 이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민규 단장이 또 뽑아서 이 기회를 그렇죠. 줬었던 그런 선수들이니까 확실히 또 누구나 명과 암이 분명히 있었던 것 지금 같다. 더 이상 정말 우리 롯데 팬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롯데 팬들을 이렇게 확 긁어 핥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그 3명의 입단식 이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이 더 이상 정말 그 조롱의 그걸로 쓰이지 않고 네. 확 영광의 사진으로 쓰이는 날을 저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롯데 이야기 좀 진지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